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좀 올해 좀 길었는데 잘 보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추석 끝나자마자 첫날인 이렇게 한 날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야 이게 좀 뭔가 이게 휴일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가 병신년이라는 거 아시죠? 병신년. 이게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그랬어요. 이게 참 발음대로 갔어. 병신년 병신월이 엄청 병신스럽게 힘들었어. 전번 달이에요. 엄청 덥고 한 게 그게 병신월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힘들게 지나고 나왔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은 지금 그러한 단어들을 그냥 흘려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선조들은 벌써 그거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우리 살아왔어.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를 미신이라고 했죠. 그게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알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 있었을 때요. 먼저 이 동양 철학이 도대체 뭐냐? 사전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전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동양에서 말하는 철학이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역학이라는 게 이게 역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번 하자. 또한 신명철학 원리 및 핵심 이론을 탐구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주와의 자연과 우주자연과 우리가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주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러한 것들에 있었을 때 결국은 이게 신명철학 모든 거는 마음과 생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마음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모든 건 다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운동을 하던 뭐 하던 결국은 다 자기 거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 스스로 한번 해볼 것이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교육방법에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에 있었을 적에는 첫 번째 어떤 현상보다는 원리나 본질에 대한 이해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다, 이건 어떤 법칙이다. 그리고 그걸 그냥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듣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팩트를 제 나름대로 최대한 뽑아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림으로 여러분 스스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고 다음에는 스스로 깨닫는 학습이다. 아까 남지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좀 알고 싶은 분야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의를 하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잘 모르는 분야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찌른답입니다. 내가 모르는 건 난 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가장 1번의 길이에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질의응답이. 그 다음에 관법의 교정이라고 적었어요. 이건 참 이 관법이라는 건 한자 단어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관법이. 이 관이란 건 뭐냐면 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교정을 한번 해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가 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매번 이런 걸 느끼면서 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지금 숙달되어 있는 게 누가 무슨 얘기했다. 그래 누가 얘기했구나.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뭘 가르쳐준다. 그걸 습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는 좀 바꿔보자. 우리가 한번 뒤집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그 엄청난 진리에 관련된 많은 글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선각자, 선지자라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분들이 우리보다 무지하게 뛰어나고 무지하게 다르다? 라고 생각 안 해요. 그분도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단지 그분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그 수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주를 내 입장에서, 내 주관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법칙을 내 주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관법을 한번 교정을 해보자. 누가 얘기했다, 어느 책에 누가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이 당신 생각에 진짜 맞냐? 맞다면 왜 맞고 당신은 그럼 무슨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주 자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이 방향에 대한 걸 공부해서 알 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지게는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는 도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모두가 이 진리란 게 도대체 뭐다라는 걸 좀 알고 그거를 가기 위한 우리 서로가 모두가 도반의 자세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어요. 동양 철학.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그럼 동양 철학, 그럼 상대적으로 서양 철학이 있겠죠. 그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은 딱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동서양 우주관, 즉 관법이다. 자, 동서양에 대해 동양은 어떻게 우주를 봤고 진리를 봤고 서양은 도대체 우주를 어떻게 봤냐, 무슨 진리로서 봤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먼저 동양이에요. 딱 하나만이에요. 다른 걸 얘기 안 해. 딱 하나에 대한 얘기야. 동양에서는 말입니다. 우주를 하나로 봤어요. 사물을 하나로 봤어요. 마음이나 정신이나 물질 다 하나로 봤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일원론 또는 일원관입니다.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불교에도 나오지만은 물즉 심이여 심즉 물이다. 물이 마음이 되고 마음도 물이 된다. 마음도 물이다. 자,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양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는 게 통찰적 사고야. 통찰적. 그래서 상생 조화 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생 조화 따지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 대한 기초는 어디에 뒀냐, 아는 것에 대한 목표는 어디에 뒀냐. 동양 철학은 어디? 깨달음에 뒀어요. 깨달음. 깨달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깨달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다 두고 동양 철학의 사실은 모든 포커스가 그쪽에다 맞춰져 있어요. 나는 또 이걸 하면서도 내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깨달음 이거는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입니다.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진리에 대한 어떤 궁극적 이치를 이해하고 터득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그럼 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 순수하게 제 얘기입니다. 이건. 깨달라고 하는 거는 깨닫다라는 게 있어요. 깨닫다. 깼다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깨는 거야. 고정관념. 자, 그리고 다름이란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는 게 다름도 되지만 또 하나를 뜻이 뭐냐,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게 깨진다는 거죠. 즉 그건 뭐냐, 하나라는 거야. 세상의 이치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다. 그것을 아는 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어디 사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근데 서양은 어떻게 돼 있냐? 서양은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을 둘러보느냐 하나로 보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을 둘러보느냐 하나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동양은 세상을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봤어요. 근데 서양은 최초에는 하나로 봤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나왔던 그 소피스트라던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주관이 나름대로 이론관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원관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으로 구분해가지고 형이 상학은 형이 상학은 철학,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종교로 빠졌고, 형이 하학은 과학, 수학으로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동양 철학의 이론을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서양 분야가 뭐냐면 서양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과학이에요.
현대 과학 특히 양자역학 이론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그건 철학이고 신학이다. 과학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나눠요. 걔네들은. 정확히 나눠요. 이원관이 이원관. 그래서 질량적 물질 분석. 또 최고로 그 사상적 분야로 발전시킨 게 누굽니까? 칼 막스. 그래서 인간을 다 물질로 봤죠. 인간을 물질로 봤죠.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거는 딱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연역법, 하나는 귀납법. 세상을 연역적으로 증명하느냐, 귀납적으로 증명하느냐. 이게 서양 사상 철학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의 모든 거는 어떻게 되죠? 쟁취와 승리입니다. 우리는 상생 조화를 따지는데 거기는 뭐냐? 너 오른쪽이야, 너 왼쪽이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너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 오른쪽. 그것에 가장 피해를 본 게 어디죠? 우리나라죠. 6.25 때 너 우익이야, 좌익이야. 너 왼쪽이 오른쪽이. 아직도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서양 철학이 이분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동서양 철학의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류별로 같은 점도 있죠. 그러나 차이를 둔 것은 뭐냐면 무슨 관법을 갖고 있느냐, 어느 관법이냐, 또 어느 관법이 진리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양 철학으로 들어왔죠. 이제 서양 철학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어디 있냐면은 나의 삶과 심령 철학이라고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길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론론과 이원론에 관련해가지고 서양 학문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각서를 하고, 자, 다음에는 동양 철학의 원류, 역학.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동양 철학 그러면은 뭐 공자, 맹자 따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어느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어느 걸 따져보더라도 역학이 최고예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역에 있는 8쾌 있지 않습니까? 8쾌. 그 쾌가 언제 만들어졌냐? 역사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설에 의하면 보키 씨가 하도를 보고 만들었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는 문자가 없어서 형태로서만 남겼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문왕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공자님이 개사전까지 쓰면서 그 쾌상을 푼 게 우리가 보는 주역이에요. 즉 문자 이전에 만들어진 게 바로 역학입니다. 여기에요. 문자 이전에 만들어진 게 역학.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원류는 실질적으로는 역학이 시작입니다. 역학이. 사실은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양 철학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일치를 할 거예요. 저는 아직 서양 철학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동양 철학, 특히 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집어넣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우리 명리 쪽, 명리 역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야, 주역하고 사주 명리하고는 달라. 뿌리도 다르고 다 달라. 연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역학의 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학에 크게 두 개 양대 맥이 있어요. 하나는 주역을 갖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십간 12지를 갖고 하는 두 가지 맥이 있다. 이 두 가지 맥이 어디가 같이 있고 어디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역학이 있었을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어느 분야든지 간에 동양 철학에서의 모든 분야에서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무극과 태극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야나 다 나와요. 이거는 노자에서도 나오고 명리에서도 나오고 주역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게 무극과 태극이에요. 자, 무극과 태극에서 이루어졌고, 무극에서 태극이 이루어지는 순간 음양이란 게 만들어졌다. 주역에서는 양이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도와 낙서까지는 같이 갑니다. 하도와 낙서까지.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에서 쓰고 있는 쾌상을 만든 게 복시 씨가 하도를 보고, 즉 하도를 보고 8쾌를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같이 가고,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하나는 주역으로 갈라져요. 이거는 뭐로 되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양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조합이야. 음양의 조합. 오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조합. 그래서 하나는 4상이 발전돼서 8쾌. 8쾌가 8쾌끼리 모여서 64쾌. 그 다음에 64쾌가 이루어진 각각의 효를 계산하면 384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관계를 가지고 우주 자연의 법칙을 푼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진수. 즉 세상을 뭐로 본 거냐면 0, 1로 세상을 다 평가해서 본 겁니다. 0, 1로. 이거는 주역이에요. 주역. 우리가 말하는 주역.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명리. 사주명리. 사주명리는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갔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오행이라는 거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양 요거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오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행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도 세부적으로도 공부를 합니다. 오행이라는 건 단 게 아니에요. 행 자체가 이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거든. 움직인다는 거. 오행이라는 게. 하늘, 땅, 추적 상생, 인력 하강, 조절 통제. 5개. 즉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 다음에 땅의 기운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힘,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수렴하는 기운, 그리고 이걸 중앙에서 조정 통제. 이게 5가지. 이건 오행. 이거는 뭐로 본 거예요? 이건 오해를 어떻게? 기운의 흐름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행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건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 5 곱하기 2 하면 10이죠. 10진수.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그냥 종적 척도다. 요거는 횡적 척도다.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서 우주를 보고 우주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는 이진수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십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표현하는 건 서로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표현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컴퓨터 요새 다 이거 갖고 있잖아요. 컴퓨터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제가 아까 좀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 전화 찾으려면 김갑동 딱 치면 전화번호 나오죠. 화면에 보이고 전화하죠. 여러분들로 볼 적에는 김갑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인식하는 문자고 내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거야. 그 생활 속에서.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김갑동을? 김갑동이라고 이해 안 해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건 무조건 0 또는 1로만 봐요. 컴퓨터 내에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쉬운 예를 들어서 01000101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0001이다. 그러면 이건 2자다. 그러면 두 개가 합쳐졌을 적에 2구나 이렇게 이해해. 나는 2를 보죠. 컴퓨터는 이렇게 이해해. 우주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과 명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게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거지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직접 쓰려면 어떻게 돼요? 번역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번역이 돼야 돼. 직접 다이렉트로 쓰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수학을 좀 공부해 보신 줄 알지만 십진수와 이진수는 여기서 표현하는 게 다르죠. 1, 0 하면은 이건 01이죠. 01. 01 하면 이게 2가 되지만 우리 숫자는 2로 적지만 이거는 01로 적는 거죠.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 방식이 다른 거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분야를 공부합니다. 이 분야를 공부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저는 주역을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역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 그 글이 분명히 나와 있어. 제가 오늘도 설명합니다. 주역 서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주역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상에 대한 분야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 역학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이란 도대체 뭐냐? 이 사전을 뒤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자 그러면은 바꾸다, 바뀐다, 바꾸다, 다르다, 바꾸다, 교환하다. 그러면서 또 중간쯤에 이제 주역 이렇게 봐 있고, 그 다음에 점쟁이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쉬운 예를 들어서 바뀐다, 바꾼다, 바꿔진다. 왜 그러냐면은 참 대단한 글이요. 그 옛날 우리 선인들은 항상 얘기했지만 고정돼 있지 않다고 봤어요. 항상 우주를 변화를 봐라. 바로 변화를 얘기합니다. 역 그러면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역이라는 거. 누구를 점친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역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는 변화를 얘기해.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학술적 의미를 따져보면은, 자, 이거는 원래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어떤 의미, 왜 상형 문자잖아.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다. 이런 상형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한 16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단지 일본 애들이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사전에 집어넣은 거를 현재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 사전 애들이 그걸 갖다 쓰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글이 나와요. 그런 글이 나와요. 거길 보면은,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햇볕의 모험이다. 이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요거는 바로 태양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 날일, 태양. 이제 그렇게 상징을 한 거야. 자, 이 문자는 태양을 상징하고, 자, 이 문자 속에는 열기가 있어. 여러분들 뜨거움을 못 느끼세요? 아직 안 느끼죠? 꼭 공부 좀 하면 뜨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기 뜨거움이 있는 게 열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요게 이렇게 빛이 내린다. 햇볕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이게 무자인데 요 무자를 어떻게 봤냐면 월로 달로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월 태양과 달이다. 자, 그럼 뭐예요?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 즉 뭐예요? 하루 20시간 순환이야. 변화되지 않잖아. 한번 태양 떴다고 저게 가만히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태양이 지니까 달이 또 뜨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역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는 즉 1월이 상으로서 자연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으로 따져서 본다면은 바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역이라고 하는 거는 즉 우주 본체의 진리, 아까 말씀드린 태극, 음양, 오행, 쾌, 효 등 이런 우주 본체의 진리를 학문적 베이스를 가지고 무엇을 세상 만물, 즉 인간의 마음과 생명, 그 다음에 사물의 생멸들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려는 게 바로 역이다. 즉 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본체의 진리를 바탕으로 자연의 변화를 본다. 생명의 변화를 본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를 본다라는 게 바로 역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엔 역학에 대한 철학적 의미다. 자, 그럼 역이란 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도대체 갖고 있는 거냐? 역을 통해서 첫째,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 자, 자연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어떤 이치를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도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올 여름 무지하게 더웠죠? 네. 더우면서도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더워지리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추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추워진다고 아셨죠? 왜 그걸 아셨죠, 여러분들?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 좀 더 아시는 분은 지구가 결국은 이렇게 돌다 보면은 결국은 그저 황도를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태양과 멀어지면 추워지게 돼 있어. 빛값도 안 맞게 되면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 단지 지금 현재 기온 이 현상이 뭐다? 이상기온이다 라고 알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게 덥네. 추워야 되는데 왜? 여러분 자체로 벌써 뭘 알았어요? 자연의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터득하고 있죠. 그 다들 그것만으로도 터득하고 있어요. 단지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못 보고. 명리는 바로 마음을 보여주는 학문이에요. 다음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 인식의 척도가 된다. 자, 역은 남을 보는 게 아니야. 원래 역학 만들어진 것 자체가요. 남 봐줘서 너 언제 돈 번다, 언제쯤 너 남편 바람난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게 역학이 아니야. 원래 역학은요, 자기 스스로를 알기 위한 거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여기에 나와 있냐, 나라는 존재는 왜 이 우주 현장 속에서 지금 살고 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한 학문이 바로 역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역학은요, 황궁의 학문,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서 사람들은 왜 사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장난칠까봐 안 알려줬습니다. 역학을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밥 먹어요? 왜 식사를 해요? 내일을 위해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잠을 자? 잠자고 말짱한 정신으로 내일부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모든 거는 뭐에 있다? 미래에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서 역을 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쭉 누구를 대상으로 해? 나 자신을 대상으로 나라 자신에 대한 인식 척도를 갖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이런 체계를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주 자연과의 조화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과학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 우리 한 번 어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남자 정자가 나오는 게 한 5억 마리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5억 마리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5억 마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다 하나가 다 성공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자가 난자가 나와가지고 가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돼봤자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냐? 아기 때는 안 되죠? 그 다음 폐경 이후에는 안 되죠. 그러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가임이 될 수 있는 여자도 한 달 해봤자 2,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70억 인구라고 하지만 한 생명이 태어난 거는 몇 억분의, 아니 몇 조분의 1로 우리 생명이 하나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몇 억분의 1, 몇 조분의 1. 얼마나 숭고한 생명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게. 다 이것 같으면 아니에요. 마치 지금 지금 달을 태양을 만원경을 갖고 전 이제 우주를 관찰해 보면은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생명이 지구처럼 살 수 있는 별은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어요. 앞으로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이만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졌냐? 아니야. 그게 바로 자연과 조화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자연과 조화. 결국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확률 속에서의 자연과 조화 속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생명을 그냥 야, 네 마음대로 알아서 가라, 이렇게 안 해놨어요. 이 우주가. 그 생명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표하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뻥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다 조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화를 보는 겁니다.